안녕하십니까, 부자킴 프로입니다. 자, 오늘부터 유튜브로 골프 배웠어요 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구정이라고 그러죠.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월 1일부터 골프를 시작하지 않고 나는 명절을 지나서 골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분들, 그리고 연습장이나 이런 데 다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내가 유튜브로 찾아서 골프를 시작해야 되겠다 라는 분들을 위한 시리즈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이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스마트폰을 옆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워서 봐도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골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 그 ISL 신잡이라 가지고 알면 할수록 쓰잘데기 있는인가요? 아무튼 그 시리즈가 있는데 골프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면 좋고 몰라도 되는 그런 것과 더불어 연습장에서 진도를 나가는, 처음 골퍼들이 와서 진도를 나가는 그러한 순서대로 시작을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곧 출발할게요. Go, go, go! 자, 오늘은 그 세로로 보는 그 영상 첫 번째 시간으로 연습장에 오셔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시면 보통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고 제가 물어보는 말이 왜 골프를 시작하세요? 라는 말을 하는데요. 왜 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남자분들은 이제 할 게 많습니다. 무슨 뭐 회사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어디에 뭐 써야 되겠다, 취미 활동으로 이런 게 많은데, 사실은 여자분들은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요. 여자분들은 그냥 뭐 신랑 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골프가 재밌습니다. 연습은 재미없게 하지만 실제로 골프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가서 하면.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 남편분들은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돈만 대주세요. 연습장비 대주고, 나 필드 나갈까? 그럼 필드비 대주고, 운전할 때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들처럼 그 많잖아요. 야, 너 왜 깜빡이 안 켜고 좌회전을 해?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특히 골프를 같은 연습장에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잔소리들이 너무 많아져서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뭐 특히 이제 가정주부들이 하실 때는 그냥 신랑들은 돈만 대주세요. 그래서 연습장에 맨 처음에 오면 보통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좀 특이한 곳도 있지만 7번 아이언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7번 아이언부터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클럽은 보통 14개가 프로들이 14개를 들고 다니는데,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클럽을 막 한 3, 40개씩 들고 다닌 적이 있대요. 그래서 캐디들이 너무 무거워. 동네에서 이렇게 굿 닦는 애들, 이런 애들 해서 야, 오늘도 오늘 캐디 좀 해라 해서 너 오늘 뭐 2불 줄게 해서 했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 막 30몇 개를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돈을 더 줘야 된다 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협회가 생기면서 이제 골프 클럽은 14개로 이렇게 맞추자 해가지고 1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프로들은 14개를 들고 다니고,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은 12개에서 14개, 여자분들은 한 10개에서 12개 이렇게 들고 다니죠. 그래서 골프 클럽이 발달을 많이 하면서 아이언뿐만이 아니라 모든 클럽들이 발달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처음에 연습장에 오신 거니까 7번 아이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도대체 7번 아이언을 어떻게 쳐야 되느냐? 그 이야기에 앞서서 7번 아이언은 딱 아이언이 중간에 있어요. 근데 요즘 또 중간이라고 얘기하기 뭐한 게, 옛날에 3번 아이언부터 있을 때는 중간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로프트라고 그래요. 클럽이 지면에 이렇게 딱 놨을 때 요 페이스면이라고 그러죠. 요 놈과 요 놈, 요 각도를 로프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눕거나 점점 쓰거나 하는데 7번이 딱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은 중간은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있어서 보통 7번, 어떤 데는 6번 이렇게 시작하는데, 연습장에 있는 연습채들은 보통 7번 아이언이 많기 때문에 7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번 아이언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 ISL 신잡이 들어가는데, 7번 아이언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클럽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조 클럽하고 단조 클럽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주조 클럽이라고 하면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쇳물을 부어서 그다음에 그 틀을 나중에 깬 다음에 이렇게 갈면 이런 형태의 아이언이 나와요. 그리고 단조 클럽은
제가 단조 클럽은 옛날에 상상을 할 때는 망치로 어마어마하게 두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커다란 그 프레스로, 양산 클럽은요, 커다란 프레스로 딱 3번 때립니다. 딱, 딱, 딱 때리면 쇠가 이제 쇠 파이프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로 프레스로 눌러서 뭐 이렇게 형태를 잡고 또 불로 달구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요즘에는 CNC 밀링이라 그래가지고 그 쇠가 쇠 파이프였던 거를 이제 일단 가공한 그 쇠판이에요. 쇠판을 가지고 레이저로 이렇게 자릅니다. 컴퓨터로. 그래서 CNC 밀링이 되는 거는 왼손잡이 클럽도 금세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CNC 밀링이 안 된다, 된다는 왼손 클럽이 금세 나오냐 안 나오냐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놈을 무슨 클럽이라고 하냐면 요거를 머슬백이라고 합니다. 이 뒤가 굉장히 좀 이렇게 남성스럽게 생겼고 그 다음에 좀 단조롭죠. 이 앞은 비슷한데 요렇게 생긴 클럽을 캐비티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랗게 캐비티 백, 이런 디자인을 캐비티 백, 이런 디자인을 머슬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원들 오시면은 맨 처음에 이 차이를 한번 봐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이렇게 드려요. 자, 이거 한번 차이를 봐보세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차이를 보면 됩니다. 그냥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요거는 캐비티 백이라고 그러고 이 백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이걸 머슬 백이라고 해요. 백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캐비티 백은 보통 보면 이 뒤쪽에 이쪽이죠. 이 부분이 얘에 비해서 좀 도톰합니다. 예, 뒤가 이렇게 도톰해요. 얘는 도톰하지가 않고 이렇게 도톰해요. 이 뒷부분이. 그리고 요렇게 생긴 것 중에 포켓 캐비티라고 있어요. 포켓 캐비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이런 거죠. 이 캐비티인데 여기에 주머니처럼 뭔가 쏙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포켓 캐비티입니다. 이 포켓 캐비티 아이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머슬백과 포켓 캐비티 아이언의 어떠한 그 차이를 한번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머슬백인데 실제로 볼이 맞는 구간이 제가 연습에 좀 지저분합니다. 볼이 맞는 구간이 여기라고 봤을 때 생크도 있네 여기. 여기라고 봤을 때, 이 중앙이라고 봤을 때 이 중앙에 맞는 이 뒷부분이 두툼하게 맞아요. 이 두께가 두툼하게 맞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타구감이 좀 약간 두툼합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경우도 똑같이 맞았다고 했을 때 여기는 되게 두툼해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좀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머슬백의 경우는 약간 조금 부드럽다. 그 다음에 캐비티 백이나 포켓 캐비티, 특히 포켓 캐비티로 갈수록 그게 더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타구감이 굉장히 좀 날카롭다.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좀 상급자로 갈수록 이런 좀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초급자일수록 이런 걸 선호해요. 근데 사실 이런 걸 선호해, 초급자도. 왜? 예쁘니까. 근데 사실은 골프채가 우리 그 회원들한테 얘기할 때 예쁘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쉽게 나오면서도 타구감이 좀 좋아지는 게 없을까 해서 각각의 메이커들이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이 뭐냐면 중공구조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굉장히 얇게 만들면서 이 안쪽에다가 무슨 뭐 세로 엘라스토마 뭐 이런 거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쇠는 굉장히 얇아지고 그 안에 뭐 쉽게 얘기하면 무슨 딱딱한 젤리, 실리콘 굳으면 이렇게 좀 약간 물렁하긴 한데 딱딱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집어넣어서 클럽을 좀 가볍게 만들면서 타구감도 향상시키고 반발력도 높여서 비거리를 많이 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단조, 주조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엘라스토마나 무슨 물질을 넣어서 좀 더 다른 클럽으로 나오는 거죠. 중공 구조라서 그게 이제 타이틀리스트도 중공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PXG도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타이틀리스트 P790인가요? 그것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클럽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때 초보자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한번 보실게요. 이 클럽을 만들 때는 제가 그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클럽을 만들 때는 제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클럽을 만들 때는 내가 만약에 클럽을 만드는 사장이야. 사장인데 야 나는 내가 클럽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만 팔아야지.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 사장인데 내가 클럽을 만들어서 미국에만 팔아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메이커들은 뭐 하나를 만들면 전 세계적으로 다 팔려고 해요. 그럼 전 세계에 뭐 커다랗게 뭐 황인종도 있고 뭐 백인종, 그 다음에 흑인종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의 어떤 체격, 체력, 그 다음에 힘 이런 걸로 비교하다 보니까 그냥 커다랗게 두 개, 아시아 스펙하고 유럽 스펙, 뭐 미국 스펙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 사람한테 팔아야 되니까 이 아이언 헤드, 요 앞에를 헤드라고 그래요. 이 헤드, 대가리. 이 대가리의 무게가 일정한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만들어 놔야 여기저기 다 팔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골프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표준이다 라고 했을 때 딱 중앙에 놔야 이거보다 약간 더 힘이 좋은 사람도 써도 괜찮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키에 따라서 무슨 옷처럼 뭐 헤드를 뭐 등치 큰 사람 좀 무거운 거 한 메이커가 그렇게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제품이 이렇게 따로따로 제품군이 있긴 하지만 하나의 클럽으로는 그렇게 만드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수제비를 먹고 싶어. 근데 딱 갔더니 이마트에서 딱 수제비를 파는 거예요. 수제비 반죽을 딱 요만한 걸 파는 거예요. 요만한 걸. 그래서 집에 가져갔더니 자기 와이프, 우리 엄마는 되게 얇은 걸 좋아하고 나는 좀 두툼한 걸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딱 요 반죽은 무조건 요만해. 그럼 두툼한 걸 좋아하면 살짝 덜 누르면 되고 얇은 걸 좋아하면 꾹꾹꾹꾹 누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헤드가 거의 무게가 비슷한데 이 무게는 요거는 좀 작아 보이고 이거는 표면적이 되게 넓어요. 그죠? 요건 표면적이 좀 만약에 내가 물감을 줘서 색칠한다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물감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표면적이라는 게 그런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쇠를 가지고 여기서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이런 뒷부분까지 다 만든 거예요. 이 뒷부분까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얇아지고 클럽마다 어떤 특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럽과 이 클럽의 차이는 별게 없어요. 무게는 비슷하지만 이 샤프트의 무게 때문에 좀 무게가 좀 달라지죠. 근데 헤드는 비슷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을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요걸 옵셋이라고 그래요. 옵셋. 그래서 이 옵셋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옵셋이 있으면 이 샤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옵셋이 이 헤드가 샤프트에 비해서 아까 요놈에 비해서 살짝 헤드가 한 0.5cm 정도 뒤로 빠져 있어요. 무게가 약간 뒤로 가 있단 말이에요. 무게가. 그래서 물리학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 갈수록 볼이 잘 뜬다. 골프 물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렇게 옵셋이 있는 건 볼을 잘 뜨게 하기 위한 클럽이구나. 요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없어. 없는 건 뭐예요? 볼이 좀 덜 뜨는 클럽이구나. 그럼 우리가 왜 하필이면 볼이 왜 좀 더 잘 뜨는 클럽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뒷부분에 더 뒤로 빼놨어요. 더 뒤로 빼놨으니까 볼이 좀 더 잘 떠요. 이거는 뭐 모든 클럽이 똑같습니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잘 뜨는 클럽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클럽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볼을 잘 못 띄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초보자들. 이 클럽은 볼이 원래 잘 안 뜨니까 볼을 잘 띄우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슬백이라든가 상급자용은 이 옵셋이 별로 적어요. 그리고 실제로 볼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볼을 칠 때 제 손바닥이 클럽 페이스라고 생각하면 실제 골프 스윙은 이렇게 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치는 거는 볼이 뜨고 안 뜨고를 결정을 하지만 이렇게 치는 거는 볼이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똑바로 가냐 이걸 결정을 해요. 그럼 이 옵셋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걸로 연습을 했을 때 옵셋이 없는 클럽으로 연습을 했을 때 요렇게 와서 딱 맞고 요렇게 가던 사람이 내가 클럽을 샀어. 이 클럽을 상급자였는데 초급자 클럽을 샀어요. 자, 요렇게 와서 딱 맞아서 원래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얘 때문에 아직 안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싹 돌게 돼요. 그래서 이런 클럽으로 똑바로 머슬백 상급자, 옵셋이 별로 없는 클럽으로 똑바로 보냈던 사람들이 이런 옵셋이 있는 클럽을 쓰면은 약간 훅이 나는 경향이 있고, 내가 초보자였는데 막 V300 이런 거 있잖아요. 초보자형 클럽으로 진짜 잘 쳤어요. 연습을 많이 해서 똑바로 가게 돼서 야, 이제 나도 상급자 클럽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옵셋이 없는 클럽을 샀어요. 자, 이런 걸로 맨날 쳤어요. 이렇게 맨날 쳐서 연습을 했는데 상급자로 딱 샀더니 클럽이 뿅, 아직 안 맞아야 되는데 벌써 맞아. 그럼 어떻게 되죠? 아직 안 맞아야 되는데 벌써 맞았어. 그럼 열린 상태로 가니까 볼이 우측으로 잘 가요. 그래서 클럽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클럽을 웬만큼 알게 되면 내 골프 실력이 늘어나고 나에게 맞는 걸 사게 돼요. 초보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초보자분들은 그냥 선배들 아니면 프로들이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클럽을 사는 게 좋아요.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넌 요걸 사라. 너는 뽀대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클럽 하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항상 주변의 프로라든가 자기에게 진심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야지. 야, 너 골프 시작했으니까 내가 비싼 퍼터 하나 살게. 50만 원짜리 탁 던져주고 야, 빨리 시작해라. 그래 놓고 내기 가가지고 뺏어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클럽은, 이 헤드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잘 치는 사람 용거는 그래서 잘 안 뜨는 클럽이기 때문에 이 로프트가 보통 좀 더 누워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더 누워 있어요. 그래서 상급자용은 34도, 35도짜리가 꽤 많고, 얘는 원래 잘 뜨는 클럽이야. 무게중심도 뒤에 있고 뭐 옵셋도 있고 해서 원래 잘 떠요. 원래 잘 뜨니까 굳이 뭐 34도, 35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도. 최근에는 뭐 28도, 27도 이런 것까지도 있죠. 무늬만 7번이고 실제로는 7번이 꽤 있어요. 아무튼 요 헤드는 그렇게 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샤프트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그라파이트, 얘는 스틸이에요. 커다랗게 그라파이트와 스틸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그라파이트라는 건 뭐냐면 낚싯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카본 샤프트. 카본은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요거는 아직 못 봤는데 카본은 그냥 원단이에요. 옷을 만드는 이런 원단 뭉치 같은 걸 가져와서 한번 이렇게 쓱 밀면 얘가 돼요. 이게 섬유야, 섬유.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힘으로 눌러도 탄성이 좋고 얘는 쇠기 때문에 똑같은 힘으로 누르면 탄성이 적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야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이승엽이 옛날에 이승엽 선수가 옛날에 잠실 야구장에서 그걸 뭐라 그러지? 장외 홈런을 쳤는데, 장외 홈런 어느 정도 쳤을 때 장외 홈런일까요?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155m인가를 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동차 유리가 깨졌어요. 앞유리가. 자, 웬만큼 치는 좀 장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155, 160 칠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물론 이런 걸로도 치죠. 야구랑 그거랑 다른 게 이렇게 휘어진다는, 야구 방망이는 휘어지지 않지만 얘는 휘어져요. 그래서 이 탄성이 많은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골프는 이렇게 치거든요. 샤프트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땅 쳐버려요. 이 탄성이 많으니까 당연히 얘가 거리가 더 멀리 나갑니다. 거리가 멀리 나간다 그래서 무슨 뭐 한 20, 30m 더 나가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3%에서 5% 정도. 요거는 거꾸로 3%에서 5%가 덜 나가요. 그러면 다 얘를 쓸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안 쓰는, 힘이 좋은 사람들은 얘를 안 쓰는 이유는 뭐냐? 멀리 가면 갈수록 좌우 편차가 커져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인 이상 맨날 똑같이 친다 그래도 약간씩 편차가 있는데 그 편차가 저쪽에서 커진단 말이에요. 편차 때문에 힘이 좋은 사람은 요거보단 요걸 쓰는 거고요. 무조건 젊다 해서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젊어도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스피드가 약한 사람은 이런 걸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얘는 거리는 좀 덜 나지만 편차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샤프트는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 프로라든가 아니면은 자기를 잘 알려주는 선배들한테 조언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건 그립이에요. 그립은 이제 커다랗게, 저는 그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립은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좋은 거와 그다음에 후진 거. 그다음에 후진 거는 약간 재생고무 같은 거 쓰는 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좋은 거는 이런 천연고무를 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거와 후진 거의 차이는 뭐예요? 비싸고 싸고. 비싼 거 뭐 2, 3만 원, 싼 거 5천 원. 그럼 거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장갑을 끼고 우리가 연습을 하면 싼 거는 장갑이 시커멓게 묻어나고 좋은 거는 장갑이 안 묻어나고 그다음에 좋은 거는 이렇게 좀 약간 말랑말랑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짝짝 붙는 맛이 있고 싼 거는 붙는 맛이 없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연습장에서 흔히들 들을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길게 알쓸신자 배워봤는데 자,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기쁘었습니다. 감사합니다.